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자,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잘 출발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후 들어서 좀 추위는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라는 것도 참 마음의 변수라고 느껴지는 것이, 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할 때는 조금 더 쌀쌀하지만 그래도 따뜻하네라고 느끼는데, 막 이제 추울 때 더 춥게 느껴지는 법이라서 참 마음을 좀 많이 타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보면 누구에게나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걸 한 번쯤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행동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채권보이 오늘 월요일 그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함께 할 텐데,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채권 시장의 전략을 세울 때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미국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죠. 시장의 예상보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돼서 발표되는 경향들이 있었고, 올해 3분기 GD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기가 전분기 연율 기준으로 5.2% 성장을 했고, 사실은 침체 리스크를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성장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지표들을 토대로 4분기 성장률이 대략 몇 % 정도일 것 같은지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의 올해 4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기존의 2% 수준대에서 최근에 1%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신규 주택 매매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러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키는 주요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주택시장은 주택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지만 그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건전하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저에서는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도 어렵고 새로 주택을 구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신규 주택 매매 시장, 신규 주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새로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규 주택 시장에서 주택 경기의 경색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67.9만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 신규 주택 시장을 선행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심리 지표라든지 금리를 놓고 보면 당분간은 신규 주택 시장이 계속 경색된 상태로 내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한번 하회했을 때 4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고요. 그 다음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 영향으로 금리가 같이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강조를 드렸던 신규 주문은 사실 이번 달에는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고용 환경이 어떠한지를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됐고요. 이 고용 항목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이번 주에 바로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인 건수라는 지표도 발표가 되고 월 초에 발표되는 비노업 고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비노업 고용은 10월 달에 15만 건 신규 창출을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18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자동차 노조 파업이나 영화 배우들, 작가들의 파업으로 신규 고용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파업들이 일부 종료가 되면서 고용이 전월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의 고용 심리가 굉장히 부진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용이 이번 달에 또 꺾이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난주 시장금리 하락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를 보실 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11월 달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발표되는 것인데 10월 수정치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달에 수정치가 워낙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보셔야 현재 미국의 고용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뭐니 해도 고용 지표 잘 봐야 되고 11월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월 그러니까 10월 지표도 어떻게 좀 수정치가 달라졌는지 좀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미국 물가도 결국 잡히는 방향으로 갈까요? 연준은 지속적으로 2% 목표치는 굉장히 강조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연준 위원들 모두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부분은 주가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롭다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주거비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당분간은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금리를 언제 얼마큼 내릴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연준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분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원론적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긴축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금 긴축을 해서도 안 되는 과소긴축과 과잉긴축의 리스크가 균형된 상태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사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상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말 자체가 앞으로 추가 인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시장은 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임팩트가 가장 컸던 분은 월러 이사였습니다. 월러 이펙트라고 해서 월러 이사가 발언을 했을 때 미국 단기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였습니다. 이 월러 이사는 미국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단순히 매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월러 이사의 입에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수개월 동안 이러한 인플레이션 트렌드, 즉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트렌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고 결국 현재 시장의 프라이싱은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다소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침체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 긴축은 당연히 안 하더라도 인하를 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직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공식적인 전망은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2월 중에는 금리가 현 수준처럼 낮은 수준 4%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기대가 다소 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 실제로 3월이 된 이후에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으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리스크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둘기 연준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비춰진다고 하는데 연구원님의 하우스에서는 3월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하고요. 그 안에도 많이 이제 수많이 나올 경제 데이터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2023년 개묘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잘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2024년 잘 출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채권 부위도 열심히 출동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시고요.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그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